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한국지리 제7강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문제 해설입니다. 1번 다음은 자연재해에 관한 학생의 노트 필기 내용이다.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곧바로 선택지 볼게요. 1번 기억, 자연재해는 자연환경 요소들이 인간 생활에 피해를 주는 현상이다. 옳은 설명이죠. 2번 니은 매우 심한 더위는 북태평양 기단. 디귿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현상은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으로 나타난다. 옳은 설명. 3번 리을 가뭄은 미음 홍수보다 진행 속도가 느리고 넓은 범위에서 피해가 발생한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죠. 4번 비읍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내리는 현상. 대설의 경우 영동 지방에서는 주로 북서풍이 불 때 발생한다. 이게 잘못된 설명이죠.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고 영동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북동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태백산맥에 부딪혀서 지형성 강설이 내려요. 그래서 북서풍이 아니라 북동풍 또는 북동기류가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5번 시옷 폭풍으로 인해 해상에서 발생한 적조가 완화되기도 한다. 옳은 설명이죠.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바닷물이 이렇게 뒤섞이면서 적조가 완화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2번 그래프는 자연재해별 피해액 비율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대설, 태풍, 호우 중 하나이며 A, C는 각각 강원, 경기, 제주 중 하나임. 자, 각 지역의 특징만 먼저 살펴볼게요. 자, 제주도는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요. 그 다음 경기도는 호우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리고 강원도도 중부지방이기 때문에 태풍 피해는 별로 없고요. 호우 피해를 많이 입고요. 그 다음 세 지역 가운데서는 강원도가 다설지가 많다 보니까 대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 지역 가운데 그렇단 얘기예요. 전라도나 아니면 충청도랑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이 세 지역 가운데서는 강원도가 대설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다. 자, 먼저 그래프를 좀 볼게요. 삼각형 좌표. 전국을 봤더니 가는 대략 피해액의 비율이 50%가 넘어가고요. 이렇게 가서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나는 40%가 조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10%가 조금 안 되네요. 자, 그래서 대설, 태풍, 호우 가운데 피해액 비율이 제일 낮은 건 대설이죠. 눈 때문에 입는 피해가 아주 크진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가 대설이에요. 다가 대설. 그 다음에 A, B, C 가운데서는 B가 상대적으로 대설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죠. B는 대설이 그 지역 내에서 20%가 조금 넘어가네요. 피해액 비율이. 그래서 B가 강원도가 되겠네요. 강원도. 이제 A하고 C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강원하고 경기는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제일 많고요. 제주는 태풍으로 입는 피해가 제일 비율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좌표를 다시 보면 B하고 C는 나로 인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입어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나로 인해서 60% 정도 피해를 입고요. C는 거의 90% 정도 피해를 입네요. 그러니까 같은 걸로 인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 호우가 되고요. 이 C는 경기가 되겠네요. 그럼 이쪽이 제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는 태풍이 되겠네요. 삼각형 좌표를 읽는 게 그 자체로 조금 어렵기도 한데 이 문제는 변수를 두 가지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제 난도가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선택지 한번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태풍은 호우보다 남부 지방에서 피해액 비율이 높다. 옳은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가는 다보다, 태풍은 대설보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비율이 낮다. 3번, 다는 대설은 나 호우보다 전국 피해액이 적다. 4번, A는 B보다, 제주는 강원보다 호우로 인한 피해액 비율이 높다. 제주는 호우로 인한 피해액 비율이 거의 제로고요. 그 다음에 강원은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약 60%네요. 비율이 낮다. 5번, A는 제주, B는 강원, 그 다음에 C는 경기. 잘못된 설명이죠. 3번, 다음 자료는 내 권역의 시설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난도가 꽤 높았죠. 그러니까 그 까닭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이나 아니면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개념 부분 있죠. 거기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는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개념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 설명 부분 있잖아요. 그거 보는 친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봤더니 지금 이 문제랑 관련된 자료가 꽤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설명을 본 학생이라면 이 문제를 그냥 외워서 맞췄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면 좀 많이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지역별로 피해액 비율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 같으면 나를 먼저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일단 비율이 되게 낮기도 하거니와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세 지역은 1에서 2.7% 사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전라도 지역에서는, 호남 지방에서는 9.9%나 차지해요. 그러면 이게 건물, 선박, 농경지 가운데 뭘까? 정답은 선박이에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섬이 제일 많은 행정구역이 전라남도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선박도 제일 많아요. 물론 이제 소형 선박, 그 다음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아가 선박이에요. 선박이고요.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5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건물하고 농경지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가 제일 더 피해가 클까? 건물이 훨씬 크다고 그러네요. 물론 농경지도 피해가 만만치 않지만 건물이 제일 많다고 해요. 이건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가 충청권에서만 피해액이 제일 많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다가 훨씬 더 피해액 비율이 높죠. 그래서 가가 농경지고요. 그 다음에 다가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니까 정답은 5번. 4번. 다음 자료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9년간의 극한 기상현상 변화 추이, 연대별 열대야 일수는 이렇게 증가한다. 더운 날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 연대별 한파 일수는 이렇게 많이 감소했네요.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보고서는 최근 30년과 과거 29년의 결과를 비교하여 장기적인 기후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더니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마지막은 강수량은 증가했는데 강수일수, 비가 내리는 날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바꿔 말하면 비가 내릴 때 한 번에 더 많이 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는 걸 호우라고 부르는데 호우가 내리는 날수 얘가 증가했다. 그래서 홍수 위험이 더 커졌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선택지 볼게요. 1번 설악산의 단풍 절정일이 빨라질 것이다가 아니라 늦어질 것이다. 이게 정답이네요. 옳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겨울이 늦게 오니까 단풍은 늦게 지겠죠. 절정일이 늦어지겠죠. 뭐 1번, 이제 2번부터 4번까지는 다 맞는 걸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름철 냉방용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3번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날 것이다. 호우 일수가 증가했으니까. 4번 서귀포 용머리 해안 산책로의 침수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용머리 해안은 바닷가에 있죠. 해안이니까. 그런데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산책로가 이제 물에 잠기는 시간대가 더 길어져요. 그래서 옳은 설명이고요. 5번 창원에서 개최되는 벚꽃 축제인 군항제의 개최일이 빨라질 것이다. 봄이 빨리 오니까 옳은 설명. 5번 그래프는 내 지역의 계절별 기온과 강수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겨울, 여름 중 하나이며 A, D는 각각 남해, 정읍, 춘천, 태백 중 하나임. 남해는 남해안에 있는 섬이고요. 그다음에 춘천, 태백은 시험에서 자주 물어봤던 지역이고요. 정읍은 전라북도 남쪽에 있는 행정구역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저의 고향이기도 해요. 이름이 나오니까 반갑네요. 그냥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전주하고 광주의 중간 정도? 실제로 거기에 있기도 하고요. 자, 봄, 가을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가, 나는 이제 여름하고 겨울 중 하나인데 구분하는 건 너무 쉽죠? 옆에 봤더니 온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가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여름이죠. 여름. 자, 일단 여름을 먼저 볼게요. 물론 이제 해설을 하다 보니까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빠르게 접근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 문제를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름을 먼저 봤더니 다른 세 지역 A, B, D는 현재 최근에 평년값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24도보다 조금 높은 정도죠. 그런데 C는 20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름의 기온이 이렇게 낮다? 해발고도가 높다. 자, 그래서 C는 태백이에요. 태백. 그럼 다시 겨울로 와서요. C가 지금 태백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이제 겨울 기온은 A하고 B하고 D하고 차이가 좀 나죠. 그러면 가장 겨울철에 따뜻한, 그래서 영상 4도 가까이 되는 D는 남해가 되겠죠. D가 남해고요. 그 다음에 춘천하고 정읍 가운데서 당연히 춘천이 더 고위도 지역에 있고 더 내륙 지역이니까 겨울에 더 추워요. 그래서 B가 춘천이에요. 그 다음에 A는 정읍. 이렇게 네 지역을 구분하면 이제 밑에 있는 선택지는 좀 꼼꼼하게 자료를 이렇게 비교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번 정읍은 여름과 겨울에 강수량 차가 커졌다. 보면 되는 거죠. 정읍이 A니까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증가했죠. 요만큼.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A가 정읍인데 강수량이 이렇게 지금 증가했어요. 그런데 얼핏 보면 여름철에 더 많이 증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봤더니 단위가 다르죠. 50에서 150 사이인데 여기는 600에서 1000mm잖아요. 그래서 겨울철 강수량이 증가한 것보다 여름철 강수량이 증가한 게 훨씬 커서 전체적으로는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더 커졌죠. 그래서 옳은 설명, 정답은 1번. 태백은 여름과 겨울의 평균 기온차가 작아졌다. 태백은 겨울철에 살짝 기온이 올라갔네요.
겨울철에. 근데 여름철에는 기온이 그것보단 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기온 차이가 더 커졌네요. 3번, 춘천은 남해보다 연 강수량 증가폭이 크다. 춘천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렇게 B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해는 D를 살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증가한 폭은 남해가 더 커요.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 가는 여름, 나는 겨울이다. 반대로 지금 되어 있고요. 5번 A와 B는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A, 정읍은 남부지방, 그 다음에 B, 춘천은 중부지방이죠. 남부지방에 있는 건 A, B가 아니라 D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와 D는 중부지방에 위치한다. C와 D가 아니라 B, B가 중부지방에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 6번 다음은 토론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가라, 산 또는 섬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A는 백두산, 그 다음에 C는 울릉도, 울릉도에는 성인봉이라고 하는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1000m가 조금 안 돼요. 그 다음에 D는 한라산, 제주도, 그 다음에 B는 여기 강화도 보이고 서울하고 위도가 크게 다르지 않죠. 북한 쪽은 아니고요. 남한에 있는 산인데 설악산 정도가 되겠네요. 설악산. 자, 이제 학생들의 이렇게 수업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가와 나의 저지대에는 상록 화렵수가 분포합니다. 겨울철에 영상이란 얘기죠. 겨울철이 춥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와 나는 뭐가 가고 뭐가 난지는 당연히 모르지만 제주도 아니면 울릉도예요. 울릉도도 해발 고도가 낮은 해안가 지역에는 상록 화렵수가 자라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생, 나와 가를 다시 말하고 있네요. 나는 가보다 고산 식물대가 넓게 나타납니다. 나가 가보다 해발 고도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가 제주고요. 그 다음 가가 울릉도가 되겠네요. 울릉도. 자, 그래서 나가 D, 그 다음에 가가 C가 되겠네요. 아직도 답이 안 나오네요. 2번하고 3번이 정답인데 마지막 학생 볼게요. 다는 나보다 낙엽 화렵수는 온대림이죠. 분포 비율이 높다. 백두산은 기본적으로 고위도에 있어서 냉대림이 많이 나타나고요. 침엽수죠. 그 다음에 설악산은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있으니까 낙엽 화렵수, 온대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는 B고요. 다는 B. 그 다음에 라는 A가 되겠네요. A. 그 정답은 3번. 7번. 다음 자료의 가라 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 및 AD는 각각 석회암 풍화토, 적색토, 충적토, 현무암 풍화토 중 하나임. 시작. 토양층의 발달이 뚜렷한가요? 토양층의 발달이 뚜렷하면 성숙토, 그렇지 않으면 미성숙토죠. 미성숙토를 대표하는 건 하천 주변에 있는 하천 충적토나 아니면 갯벌과 같은 바닷가에 있는 염류토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건 충적토밖에 없어요. 자, 충적토는 하천 주변의 충적지에 분포하니까요. 가는 C가 되겠네요. 그 다음 붉은색을 띠나요? 적색토 당연히 붉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 풍화토, 테라로사 당연히 붉은색이죠. 그런데 현무암 풍화토는 어두운 색, 암갈색, 검은색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나가 B가 되겠네요. 제주도 일대에 분포하니까. 그 다음 마지막 주로 기반암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나요? 적색토하고 석회암 풍화토는 모두 붉은색이지만 석회암 풍화토는 글자 그대로 석회암이라고 하는 기반암 때문에 토양의 성격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기반암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나요? 이건 석회암 풍화토고요.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북동부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D고요. 그 다음에 아니오에 해당하는 게 C, 적색토죠. 적색토는 과거에 기온이 더 높았을 때, 지금보다 기온이 높았을 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건데 남해안 일대에 주로 남아있어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분포 지역은 라분포 지역보다 밭의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하천 주변의 충족지, 범람원, 물론 밭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자연재방 같은 곳에서는 그런데 배우습지 지역을 개간해가지고 논농사 많이 짓잖아요. 그에 비해서 석회암 풍화토는 대표적인 밭농사 지역이죠. 2번 나는 다보다 식생과 기후 영향을 크게 받았다. 현무암 풍화토는 식생과 토양 영향이 아니라 현무암이라고 하는 기반암 영향을 크게 받은 거고요. 적색토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얘는 기반암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B와 D는 기반암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름 그대로 현무암 풍화토, 그 다음 석회암 풍화토,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 A와 B 그리고 D까지 성숙토고요. 미성숙토는 C 하나예요. 잘못된 설명. 그 다음 5번 가는 C, 나는 B, 다는 A, 라는 D예요. 잘못된 설명이네요. 8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두 가지 계획안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옳게 추론한 것말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둘 다 개발하는 거긴 하지만 인구 밀도라 그래야 되나요? 또는 에너지 소모량이라 그래야 되나? 소비량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가가 훨씬 더 심하죠. 빽빽하잖아요. 건물의 층수도 훨씬 높고 그에 비해서 나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공간도 훨씬 더 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천도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두 지역의 상대적인 특성을 이제 밑에서 한번 볼게요. 가와 비교한 나의 특성이니까 생물종이 다양할 것이다. 당연한 말이죠. 니은 1월 평균 기온이 높을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빽빽한 지역일수록 자동차도 많고 건물도 많을수록 열섬 현상이 나타나서 겨울이 좀 덜 춥죠. 열섬 현상 때문에 그래요. 디귿 거주 가능한 인구가 적을 것이다. 당연하죠. 이게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비하면 이것도 물론 아파트긴 하지만 건물의 층수도 훨씬 낮고요. 리을 빗물의 지표 유출량이 적을 것이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지표 유출량은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렸을 때요.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디인가에 가면 이렇게 하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지표면 위를 흘러서 이렇게 하천까지 가는 물이 있을 거고요.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형태로 이렇게 가는 물이 있어요. 그 중에 지표 유출량은 지표면이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경우,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걸로 덮여 있을 경우, 그럴 경우 훨씬 더 지표 유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빗물의 지표 유출량이 적어요.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네요. 4번. 여기까지 해서 7강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